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21선 위에 구간에서 좀 버티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들어가기보다는 한 번만 더 딱 하고 밀려 내려가는 요 구간에서 우리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5만원에서 5만 5천원 정도 요 구간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라인,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서 검은색이 연결되니 이 정도 라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분할로다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적용되는 교전 통제 시스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좀 봤던 건데 다시 나왔어요. 뉴스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줬고요. 이 노스롭이죠. 이 노스롭 그루먼과 통합 대공 방어 기술 체계 협력을 했던 이유가 바로 ECS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전 통제 시스템이죠. 이거를 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다. 왜냐면은 노스롭이 그걸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과 하나 시스템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하나 디펜스인가요? 이런 쪽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그들 하나만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통해 갖고 얘네들과 같이 이렇게 기술도 교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 필요한 것들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 오션이라는 같이 하나 필리스죠. 필리조선소 그쪽으로 연결해갖고 조선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나토 가네 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나토 가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좋아요라고 해서 사세요라고 세일즈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대통령 대신해서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참석을 했죠. 일단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방산을 소개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랑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또 중국이랑 또 붙어 있는 것이 유럽일 수 있죠. 우리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랑 중국, 그 다음에 유럽 국가, 이렇게 좀 대립이 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중국이라기보다는 이제 러시아랑 대립되어 있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혹시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토는 충분히 좋은 우리나라 방산들한테 굉장히 좋은 구매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나토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이랑 너무나도 가까웠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틀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은 유럽만의 그 방위비를 막 이렇게 높여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태리든 다른 나라의 물건이라든지 무기를 구입해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성능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더 좋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폴란드 대통령이 대놓고서 우리나라 거를 또 홍보를 해주고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나토랑 우리나라 방산이랑은 잘 엮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보니까는 하나 시스템이 이런 거 하는 거 맞죠?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통신체계, 레이더 시스템 또는 관제 지휘 통제라든지 플랫폼 기체, 이거 항공 무인기 이런 거겠죠? 무인 항공기, 스파이 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합체계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 시스템이 맞아요. 종합체계 통합 능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통신체계라든지 레이더 시스템, 관제 지휘 통제, 그 다음에 플랫폼 기체, 이런 것까지 쭉 해가지고 작전 플랫폼을 융합하는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 시스템입니다. 재료도 있고 뭐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지? 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7만원 언저리로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했죠.
예, 지금 2025년에 6월 30일보다 2026년, 2027년 6월 30일 정도가 됐을 때 지금의 주가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좀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에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무한정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 재료, 그러니까 뭐 수급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동 정쟁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든지 유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이미 정말 수십 번 나왔습니다. 수십 번 나오면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 10,000원 언저리에서 70,000원까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 그런 재료가 또다시 나온다라고 한들 신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가 나는 10만원까지 갈 것 같은데 막 20만원까지 갈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일단은 좀 주춤주춤 거리는 부분이다. 여기 라인까지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조선, 유럽의 방산, 실적, 수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고 이 구간에서는 미국에서 뭐 오스탈 지분을 승인한다라는 그런 인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동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졌는데 이번에 조금 심각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머지않아서 오래가지 않아서 또 해결이 됐죠? 휴전했죠? 네,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요 정도의 액션을 또 보여줬던 건데 이거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 또다시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떠한 재료가 과연 실적으로 나올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 실적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익숙한, 어떻게 하면 좀 올드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뜬금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당장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뭔가 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재명 행정부는 굳이 북한이랑 뭔가 이제 부딪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 생각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친다? 네, 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지금 방산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그 재료로 인해서 쇼킹한 또는 신선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재료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조정받고 또 시한참 기다리다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요거랑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랑 좀 다른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이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면 기술적 리바운딩을 노려서 좀 먹을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좀 밀려 내려가면 아래 구간에서 한 번 더 먹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라인에서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좀 접근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했는데 실적이 긍정적이야 라고 해서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 구간 여기까지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뭐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도 열심히 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랑 같이 이렇게 괜찮다. 허브경제TV 좋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 보내주셔갖고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벤트가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요 수량이 다 마감이 됐거든요. 금요일 날에. 그래서 이제 뭐 주말간에 뭐 여러분들이 또 바쁘셔갖고 못 보고 있다가 이벤트 하네 라고 해서 부랴부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꽤 많은 문의가 왔다. 그래서 뭐 저희 관리팀장님께서 조금만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저희가 마지노선까지 몇 자리만 더 만들자 라고 해갖고 저희가 지금 선착순을 마감이 되긴 했지만 좀 앵콜 이벤트로 저희가 좀 무리해서 몇 자리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